제가 초기에 저희가 한 1년 동안은 제가 1인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호텔을 만들었어요. 지금 더유식의 대표이사이신 신혁 대표님, 김준하 대표님이 땅값 정도의 이거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여기를 저한테 아주 타이트한 예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챌린지였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저 예산은 없고 근데 지금 입지를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럼 난 여기서 적은 예산으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 전문 시공사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스페이스 플래닝은 숙박 전문 시공사예요. 그러니까 숙박 시설을 전문으로 이제 시공을 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시공사랑은 조금 달라요. 호텔을 만들려는 건물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 호텔이 완성됐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가장 결핍이라고 봤고, 저희는 그걸 해결해 드리는 시공사예요. 그래서 목표 매출을 달성하는 파트너 같은 시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플래닝은 공간 기획이거든요. 모텔에서는 공간 기획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공간 기획을 해서 모텔을 만들겠다라는 직관적인 또 의도를 담아서 저희는 스페이스 플래닝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저는 이제 공간 기획자이지만 수익에 되게 민감한 공간 기획자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똑같은 면적에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느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술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부동산 관점에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져야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경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고 돈 못 버는 거는 진짜 제가 혐오하는 거고, 멋진데 돈도 잘 버는 거, 이걸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려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죽어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시 기능을 붙여서 수익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공간들을 기능을 좀 더 명료하게 해서 훨씬 더 고객 경험을 증진시키는 거, 그래서 다른 데 갔을 때보다 이 호텔 왔을 때 훨씬 더 좋았다 라는 반응을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호텔은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헤리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좀 많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고, 모텔들도 보면 다 대부분 똑같이 만들어졌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 정서들이 좀 빠져 있어요. 일본만 가보더라도 사우나가 되게 발달된 그런 호텔들도 되게 많이 있고, 유럽에 가보면 정말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헤리티지 있는 호스텔들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우여곡절이 많았죠. 전쟁도 있었고 중간에 산업화 운동을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해야 되는 시대의 흐름도 있었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텔 같은 것들은 정말 기능에 집중한, 그냥 재울 수 있으면 되는, 그 다음에 관광호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관광호텔 시장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객실 사진만 보면 어디 호텔인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또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재미없게 만들어진 거죠. 천차만별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를 고민할 수 있는데, 모텔은 벽식 구조로 방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프레임에 갇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부터 좀 벗어나게 하면 모텔을 조금 더 헤리티지가 있는 우리만의 어떤 방식으로 그 상권과 그 입지와 그 하드웨어에 맞게 웰메이드한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지 이 시장에서의 이런 산업의 인식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텔을 찾는 고객들은 다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막 가는 공간인데, 여기를 리모델링하고 여기를 운영하고 이런 이제 분들은 다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이 제일 큰 산업이다. 근데 왜 이게 크지? 라고 생각해 보면 모텔은 임차인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맨 처음에 자본적 투자 성격으로 큰 비용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이고 한 10년 뒤에 내가 이게 매각될 시점에 매각가에서 총사업비를 빼서 시세 차익이 결정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분들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구나, 확률적으로 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에선 게다가 이 모텔에 대한 부전 연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던 분들만 계속 하겠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일정 기간 동안 고여 있겠구나, 내가 이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 호텔을 젊은 친구들이 오고 싶게 만들 수가 있으면 상당히 이 시장에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체수를 찾아보니까 모텔은 전국에 23,000개 있어요. 카페는 10만 개 있고, 그러니까 카페 시장의 4분의 1이에요 규모로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상당히 이건 산업적으로도 블루오션이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은 1등 하기도 쉽겠다. 예, 그렇게 해서 모텔 산업에서 열심히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한 1년 동안은 제가 1인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호텔을 만들었어요. 지금 더유식의 대표이사이신 신혁 대표님, 김준하 대표님이 땅값 정도의 이거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여기를 저한테 아주 타이트한 예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챌린지였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저 예산은 없고, 근데 지금 입지를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럼 난 여기서 적은 예산으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치마켓을 공략해서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예약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컨셉이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홍콩 레트로 컨셉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관이 뭐냐면 화양연화에서 양조위와 장만옥이 이 방 안에서 애틋한 하루를 보내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되게 애틋했던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을 오마주하는 호텔을 만들자 해갖고 이제 이 호텔을 만들게 된 거고,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장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이거 트럭으로 날른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천안의 오래된 아파트에 그 아주머니들한테 당근마켓으로 가갖고 다 사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아꼈어요. 당연히 마케팅 예산도 없죠.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이 호텔이 좀 특이한 호텔로 알려지게 해서 이 홍콩 레트로 컨셉에서 뭔가 컨셉 사진을 찍고 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서 인스타그램에 바이럴 컨텐츠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고객들도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호텔로 만들었고, 월에 3천만 원씩은 꾸준히 나오는 그런 호텔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5년 동안 한 150개 정도를 만들었잖아요.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K숙박업이라고 좀 불릴 만한 어떤 공식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프링이 만든 거는 K숙박업의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좀 갖추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종합건설 면허가 나왔잖아요. 그런 신축도 많이 하고 대수선도 많이 하고 건축공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운대에 지금 만들고 있는 안흥 리조트 앤 스파 같은 경우에는 104개 정도의 객실을 하이엔드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로 우리가 만드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상징성이 좀 있고요. 문경에는 2000평대지에다가 10개 동만 만드는 또 하이엔드 스테이가 곧 오픈을 해요. 모든 집이 단독주택처럼 생겼고 거기에다가 노천탕을 다 보유한 그런 객실들로 10개 동을 만든 거거든요. 스페이스 플래닝이 만든 하이엔드 숙소는 이런 거구나 하는 또 상징성을 담은 그런 지역의 랜드마크 숙소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의 스케일도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이 중소형 숙박업소가 조금 더 밀도 있는 기획으로 그리고 브랜딩으로 설계로 이 K 숙박업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예산이 아주 적은 프로젝트들도 소화해서 예를 들어 한 객실만 인테리어 하더라도 거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장도 저는 다 섭렵하고 싶어요. 그래야 숙박 전문 시공사로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그런 회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안흥만 다녀요 이런 분들도 댓글에서 왕왕 보이고, 패스포트 또 오픈했네요, 다음은 어디예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점점 이제 저희가 만드는 새로운 어떤 호텔들에 대해서 미리 호기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DM들도 많이 와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만드는 걸 만들 때는 뭔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공사는 설계 디자이너와 시공부서 이렇게 보통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공간기획을 하는 부서, 브랜딩을 하는 부서, 그 다음 설계를 하는 부서, 시공을 하는 부서, 마케팅을 하는 부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사업 1년차 사업계획 짤 때부터 있었던 그 구조예요. 지금 이 딱 5개 팀이 있잖아요. 제가 채용하는 우리 직원분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제가 못하는 걸 아주 잘하는 사람. 그게 제가 채용 기준이에요. 스페이스 플래닝의 직원분들한테 제가 하나 강조하는 거는 본인의 영역을 완전히 매니지먼트 해주세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맞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제가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되 세부적인 어떤 결단이나 판단, 결정은 그 파트를 맡은 직원 개개인이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주인의식을 갖고 진짜 일을 해주신다는 걸 제가 항상 느끼고요. 저희 직원분들은 대부분 크리에이터 직군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시켜서 억지로 뭔가 이렇게 산출물을 내는 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스페이스 플래닝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를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 환경을 구축해드리는 거에 되게 저는 제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제가 태어나서 가장 저한테 행운이 뭐였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서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과장을 조금 못해서 잠잘 때도 호텔 생각하거든요. 모든 제가 대상물을 볼 때는 호텔과 연결시켜봐요.
저거 호텔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일본 여행을 좀 휴식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저는 딴 거 안 하고 사우나만 엄청 많이 가요. 하루에 3개씩 가니까 한 이틀 가도 한 6개 사우나를 돌아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다 이제 호텔에 접목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남이 저를 볼 때 좀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왜 그렇게 일에 몰두해 있어? 하는데 저는 사실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일을 안 할 때가 좀 불안해요. 예, 그래서 저는 호텔만 생각하는 거가 이미 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 분야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숙박업의 매출 달성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 시공사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생각하면 멋있는 것도 만들지만 이 모텔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획을 해서 만드는 호텔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본질적인 숙박시공사로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최적화된 방식으로 저희가 다양한 스케일의 업무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제가 그리고 있는 스페이스 텔링의 미래입니다.